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연말 최고 20만 달러, 2035년엔 150만 달러까지 오른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 가격 전망들이 갈수록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또 상승하면서 전망세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최고 20만 달러, 2035년에는 15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1st 캐피털이 낸 최근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은 금과 나스닥을 크게 웃도는 장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은 42.5%로 나스닥 16%, 금 10.65%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성장률은 2030년까지 30%로 완만히 둔화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금의 3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금이나 나스닥 모두 다 따라잡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획기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고,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모델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 사이클상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은 평균 12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과거 가격 분포의 상단을 따라가는 시나리오를 보면 연말까지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1차 저항선이 이제 13만 달러 선을 저항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사이클 5단계에 해당하는 현 시점에서 가격은 2026년 조정을 거친 후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들 전망하는 거죠. 2026년에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마감이 되면서 1년 동안 이 조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120만에서 1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아주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자, 다른 모델도 있는데 이제 파워 법칙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나이, 비트코인이 이제 출시되고 지금 나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나이가 이제 50%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10배 뛰는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세로축에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하고 나이를 가로축에 놓으면 비트코인 나이가 50%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일반적인 차트로 보지 않고 이제 로그 스케일 차트로 표시를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파워 법칙이 적용되는 가격 패턴이 유지된다면 2034년 비트코인 가격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거 패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배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16년 동안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금 가격이 10배까지 다시 뛰면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 기간은 이제 2034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보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과연 2034년 정도에 100만 달러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2034년까지 방송을 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자, 비트와이즈의 매트 후건, 차고 투자 책임자는 10만 달러 부근에서 매도세가 고갈되면 다음 목표가는 20만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우위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공급 부족 사태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공급이 부족한 이유, 실제적으로 이제 채굴되는 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작년에 또 50%가 이제 줄었죠. 그래서
채굴량은 절반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제 기업, 뭐 기관, 그리고 이제 국가까지 나서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이걸 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가격 상승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 번 왜 비트코인을 뭐 기업들이 사는데 안 올라요?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댓글로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세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숨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차가 이제 걸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들이 이제 가격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차가 항상 걸려요. 비트코인은 특히 시가총액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 시간 반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이 채굴자의 생산량이 상장기업과 ETF 매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이제 강세 요인으로 여기서 꼽고 있죠. 그리고 사이클 모델, 파워 법칙, 그리고 수급 법칙이 모두 2025년 강세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델들이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는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이더리움도 전고점 눈앞.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124,4,744달러 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들. 과거에 이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돌파를 할 것처럼 이제 하다가 다시 한번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가가 계속 갱신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물론 최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최근에 신고가들을 이제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4,800달러 선이 이제 전고점 선이고요. 그것도 신고가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그 원인은 이제 여기 시장 전체에서 뭘로 찾냐면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여기에서 찾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미 암호 자산 플랫폼 LMAX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얼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이 광범위한 자산 시장이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 37조 달러로 이 M2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연방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 하나로는 5경 1045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이 통화 공급 증가가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 13만 2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여기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은 이 One Big Beautiful Bill 이 법안 통과로 부채가 공식적으로 이제 37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날 서명을 했고요. 최대 1조 6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달러들이 열심히 이제 또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가들은 재정 적자 급증이 결국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제 통화 공급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BTC의 희소성을 재평가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5년간 미국 부채가 38%는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26조 7천억 달러였던 미국 부채가 현재 37조 달러로 상승을 한 거고, 5년 만에 38%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자산의 가격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요. 38%는 여기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이 38% 이상 상승한 이유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왔다. 앞으로도 이제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지금 925%나 상승을 했죠. 자, 돈이 38% 풀렸으면 이제 비트코인은 925%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상승률이 크게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질 가능성이 높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게 M2의 증가는 비트코인 상승의 촉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만 달러 회복한 비트코인 장기 상승 신호 켜졌다라는 내용이고요. 트레이딩 샷이 지금 이 분석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이 50주 이동평균선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일간 50주 이동평균선에서 단기 반등이 확인돼서 매크로 상승 추세로 초점이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2017년 말부터 이어진 상승 채널의 중간 지점이 0.5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인데, 이 구간을 거쳐서 이제 2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분석을 하자 보면 여기 0.5 피보나치 레벨에 있고요. 0.618, 0.786 피보나치 레벨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승 패턴에서도 2019년도에 이제 이 레벨 0.5 피보나치 레벨을 이제 저항선으로 한번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었고,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0.618 구간도 돌파하고 0.786 구간을 넘어서는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이때가 이제 최고점을 도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0.5 구간을 저번에 2024년 12월에 고점을 한번 찍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선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이 50주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0.5 피보나치 레벨을 한번 돌파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0.618 구간까지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20만 달러 선까지도 이제 돌파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이 그 가격대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가 905억 원어치 이 5,400BTC를 매수했다라는 활동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웨일 얼럿 데이터에 따르면 약 6,560만 달러, 약 905억 원에 달하는 5,400BTC가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래켄에서 대량 출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출금이 돼서 결국에는 개인 지갑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의한 매수 활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지금 이제 매수하는 가격이 12만 1000달러 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당연히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축적이나 장기 보관을 위한 냉장 보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소수 거래들이 계속해서 축적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마인에서 이더리움 보유량 100만 이더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죠. 최근에 비트마인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30만 이더를 추가 매입하면서 115만 이더까지 추가했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입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24억 5천만 달러 선을 자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더리움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0만 개 정도를 약 50만 개 정도를 추가로 더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서클에서도 이제 자체 L1 블록체인 아크를 공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서클도 그렇고 그 테더도 자체 네트워크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있고,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라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가져가겠다,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USDC를 가스 토큰으로 사용하는 이제 구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원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고, 자신만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져가서 계속해서 수익화를 늘려가겠다, 확장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일각 넘어 웹3 시대 기폭제로라는 기사예요. 자, 이 기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만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웹3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태계가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은 700조 원 규모로 1년 새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이더리움의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도 적극적으로 이더리움을 밀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도 지난해부터 이더리움 매수를 권해왔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대거 매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량을 이제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52% 하락한 지점에서도 3배를 늘린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투자하는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은 등장 당시부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이 단순 결제, 송금 수단을 넘어서 웹3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어요. 그리고 이 탈중앙화 금융인 DeFi, 그리고 NFT, 그리고 탈중앙화 자율 조직인 DAO 등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모델이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대부분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더리움이 크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해소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웹3에서 이더리움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솔라나나 다른 네트워크들도 아마 관심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비트코인 간접 보유량 192% 급증,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기사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간접 보유량을 크게 늘려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노르웨이의 이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 2분기 기준 7,161BTC 상당의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46BTC 대비 192%나 증가한 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국부펀드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면, ETF도 아니고 이제 기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마라 홀딩스 같은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는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과, 그리고 블록이나 코인베이스,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곳에 또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사들이는 방식으로 간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여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요. 결국에는 시대 상황이 이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곳에서도 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간접 투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S&P 500에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하면 코인베이스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에. 그러니까 이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다. 그만큼 이제 메인으로 암호화폐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국부펀드들도 똑같이 지금 ETF를 통해서든 이 기업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기관 거래 비중이 75%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 비트코인의 상승 신호다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일주일 안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기관 거래 비중이 75%나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 이 비율이 75%를 넘은 사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후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의 하루 BTC 거래량 중 75%가 기관에서 발생했고,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강한 매수 신호였다라고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을 보면 확실하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중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지금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과 수요는 하루 450BTC 채굴량의 600% 수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흐름들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기업 트레저리에서 810BTC, 2배가 넘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300BTC에 근접하는 규모를 매입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매집 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꼭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